네, 한 주간의 핫했던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시장이 좀 분주한 것 같은데 사실 주 초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오랜만에 정말 반등이 나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을 내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지수까지 덩달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대형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1, 2등 순위를 좀 다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 움직이면은 뭐 시장 수급이 좀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근데 거래량을 보신다면은 뭐 기존보다는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좀 많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뭐 상승 전환이냐에는 조금은 애매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존에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를 이어왔거든요. 거의 추세적으로도 하락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틀 정도 이제 매수를 해줬는데, 어쨌든 지금 상승 전환하기에는 힘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85,000원짜리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추후 흐름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여기 61선 정도 122,000원 정도는 조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일단 추세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금 기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애매하다, 힘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걱정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근데 지난주에도 사실 오셔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주체는 개인들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하게 된 배경도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하게 됐던 건데, 강력하게 갑자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게 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다른 것보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자면, 뭐 지금 시장에서 사실 호재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급을 좀 살리려면 지수가 기존에 조금은 이게 악재들 지표가 이제 안 좋게 나오면서 악재들이 좀 나왔고, 일단 추세 전환의 모습이 필요한데,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은 쇼잉이라고 좀 표현을 드릴까요? 일단 보여주기식으로 좀 돌아서 올려 쳐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조금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일단 그런 종목들에서 가장 강하게 좀 보여주는 종목들은 딱 했을 때 매수를 작은 힘으로 했을 때 강하게 좀 수급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사실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 정도로 지금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면 이틀 정도 딱 매수를 하고 매수를 멈춰버렸어요. 오히려 좀 차익 실현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보여주기식이었던 것 같다, 잠깐의 수급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어서 또 많은 분들은 좀 경계를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뭐 앞에서 헤드라인에서도 저희가 읽어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좀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위원님 말고도 다른 의견들도 역시 순환매가 잠깐 돌아주는 것뿐이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이제는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진짜 돌아오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할 때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후자 쪽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과 기업의 가치가 플러스돼서 움직입니다.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한 건지, 정말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뭔가 회복이 되어서 보여주는 것인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근 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상승이 나올 때 반도체 관련 사이클이 좀 돌아온다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은 웃긴 게 그 전주까지만 해도 사이클도 사이클인데 수요가 그런 수요들을 공급이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그냥 주가가 상승했다는 건 그냥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사실
호재 주식이 상승하려면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뭐 10개든 100개든 이런 호재가 많은 호재가 있어야 사실 주가는 상승을 해요. 근데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딱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하락은 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반도체 업황을 딱 보셨을 때 정말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거의 뭐 옆에 물어보면 삼성전자 다 들고 계시는데 일단 이 많은 주주들의 물량을 또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외국인이라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살 것인가라고 보셨을 때 저는 냉정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저번에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TSMC라는 주식을 사지 지금 당장 뭐 D램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반도체를 사기에는 조금은 애매하지 않을까. 물론 수요는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오히려 하겠습니다. TSMC를 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건가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우리가 어떤 특정 섹터를 따라갈 때 네. 대장주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네. 네,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서 보셨을 알겠습니다. 때, 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네. 상황 때문에 지금 이게 명확히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주가만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젠간 근데 이 공급이 따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저희 종목 상담 들을 때도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샀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도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의 기본 제일 처음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은 사실 저점 매수거든요. 네, 작년에 뭐 4만 원, 5만 원에 사셨던 분들께는 굳이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떠 있죠. 뭐 지금도 상승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명확해야 돼요.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보신다면 지금 아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9만 원, 10만 원 정도를 바라보실 텐데 과연 8만 원에서 10만 원 가는 게 몇 프로를 상승하는가를 보셨을 때 내가 수익을 낼 퍼센테이지는 20%에서 30% 정도일 텐데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지금 폭이 크거든요. 주식은 갭을 메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언제든 메울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메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메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조금 매매에 접근을 해보신다면 내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관망을 해야 될 자리인가를 좀 지켜보시게 될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의견이 굉장히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 좀 중장기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또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에 또 다른 주제가 이제 K 글로벌 허브와 비전 회의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면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백신 강국 만들겠다 하면서 mRNA 백신 개발에 역점을 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백신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mRNA 백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mRNA 백신 정확히 어떤 건가요? mRNA 관련해서는 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전공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고요. 사실 네. 저도 이제 생물학을 원래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어쨌든 환자 혈액에서 바이러스 중화 능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선별을 한다. 항체를 선별을 해서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뭐 여러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뭐 그림적으로 설명을 해 놓고 뭐 그림을 직접 찾아서 보시고 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뭐 관련해서는 치료 효과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에 별로 막 유해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쳐주고 우리나라가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국력의 차이랄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나오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불안전한 백신들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조금 불안전한 그런 것들인데 사실 백신이라는 거는 지금 6개월, 뭐 3개월, 6개월 만에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임상시험을 굳이 몇 년 동안 적자를 내가면서 그렇게 연구를 하겠나요? 어쨌든 최소 6, 7년이 걸리는 것들인데 과연 6개월 만에 그런 확산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보다도 어쨌든 굉장히 조금 불안정한데 지금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뭐 셀트리온이나 녹십자나 이런 부분들은 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항체 치료제 자체가 뭐 안 좋은 건 아니고 왜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시판이 되고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나라의 힘인 것 같아요. 국력의 맞아요. 차이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단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고 투자하실 때 물론 뭐 호재가 없어서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관련된 부분 보시면은 뭐 관련해서 임상도 진행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조금은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미국은 아무래도 그냥 트럼프가 예전에 그냥 뭐 처리해 해왔기 때문에 FDA 승인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좀 처리가 된 것이고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조금 멀리 보시고 투자할 가능성이 있고 단순히 코로나 뭐 mRNA 관련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플러스된 그런 기업을 좀 보시면 버텨가시는데 오히려 더 힘이 조금은 덜 붙이지 않을까라고 그 부분까지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고 진짜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이 나서 저희가 백신을 맞고 있는 거지 완전 또 승인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mRNA 백신 관련주 그리고 정부에서 K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올해만 1,667억 원이에요. 그리고 5년 동안 2조 2천억 원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백신 허브와 비전 회의였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일단은 뭐 바이오 의약품 뭐 산업 육성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뭐 연구진들을 좀 많이 구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임상시험 전문 인력을 뭐 1만 명을 좀 육성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바이오 생산 전문 인력도 연간 2,000명 육성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일단은 근데 우리나라의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공계 관련해서 한번 지켜보신다면은 전문 인력들이 공부 좀 많이 했는데 해외로 좀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육성을 하겠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상시험 뭐 전문 인력이나 그런 많이 육성을 해서 좀 기존보다 조금 원활하게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선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는 미래 먹거리예요. 뭐 4차 산업이든 바이오라는 것들은 떼어 놓을 수가 없죠. 뭐 지금 뭐 남북경협주가 움직이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는 인구 사람들의 삶과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떼어놓을 수 없고 일단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잘 보신다면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기존에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다 기존에 했지만 일단은 제약바이오도 우리나라도 어디 뒤처지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나 돈이 사실 잘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멀리 본다면 다만 거쳐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 뿐이에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고 조금 멀리 바라보시고 투자를 해보신다면 그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제약바이오에서 다 괜찮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뭐 적자, 재무제표를 항상 잘 지켜보시고 영업이익이 안 나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 시장에 이제
상장을 했다가 없어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적자폭을 뭐 계속적으로 좀 줄여가거나 기본적으로 뭔가 매출이 나오는 그런 기업을 찾으시는 것도 좋고, 거기에 플러스로 기업의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정부에서 뭐 R&D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 육성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그런 기업들은 정부가 아무 기업들에게나 돈을 쥐어주고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멀리 보시고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다만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점 장기적으로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드디어 오늘 상장한 카카오뱅크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사실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사실 청약을 해서 4주 정도를 받았었는데 오늘 시초가에 매도를 했거든요. 네. 사실 지금 매도를 하는 편이 훨씬 좋았었을 것 같은데 이 KB금융이 21조 정도를 지금 시총으로 두고 있는데 32조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그래서 단숨에 은행주 1위를 석권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주가 흐름 시초가에 한번 던지고 단타 자리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은데, 사실 오늘 시초가에 던지신 분들이 조금은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오늘 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냥 호가만 보려고 딱 찍어봐도 HTS가 버벅거리더라고요. 네. 네, 카카오뱅크는. 어쨌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은 던지고 다시 이제 조금 단타로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도 뭐 지금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뭐 거품이 없느냐, 사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거품이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 뭐 이 종목이 뭐 상승을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기업이었고 고평가 논란이 없었다면 바로 단숨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겠죠. 일단 지금 상한가에 못 그치고 있는 그런 이유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시간적으로 2시 18분 정도인데 27% 구간에서 분차트는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고 좀 다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상한가를 한번 굳혀보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으나, 일단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주가 흐름은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68,400원, 27% 정도의 상승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오늘 마감 때 과연 상한가 기록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관전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주의 대장이 좀 바뀐 셈입니다. 앞으로 이 카카오뱅크 나는 오늘 매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단 말인데, 상승 쪽으로는 좀 무게를 많이 안 두고 계신다고 방금 살짝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거든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수익은 줄 때 챙기시는 것이 좋고, 끝까지 가져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사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지 뭔가 매도 타점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잡아주는 것이지. 어쨌든 수익은 줄 때 챙기시고, 너무 과한 욕심은 항상 화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이브라든지 일단 SK 바이오팜이든 SK 바이오 사이언스든 일단 그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당장 세력들이 여기에서 뭐 끌어올려도 많이 상승을 해도 며칠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낙폭이 발생을 합니다. 굳이 개인들에게 수익을 내줄 필요는 없거든요. 하고 다시 밑에서 이제 매집을 해서 돌아갈지언정 SK IT 관련해서 그런 차트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상장을 했던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신다면 그런 트렌드가 좀 보이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과한 욕심은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이제 청약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카카오뱅크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청약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네. 실제 뭐 거기 창구에서, 증권사 창구에서 하셨는데 카카오뱅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시는 분들, 네, 요즘에는 뭐 청약만 했다 하면은 돈을 그냥 2배로 번다는 소식에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만큼 투기성이 지금 굉장히 좀 과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챙기시고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